이제 샴페인을 대중적으로 많이들 쓰시는데 그 이 프랑스 샹파뉴 이 지역에서 나온 것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외에는 뭐 스페인의 까바라든지 이탈리아의 스푸만테, 독일의 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스파클링을 칭하는 명칭이 있는데 샴페인은 이 샹파뉴 지역에서 나온 것만 샴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도 이제 샴페인이 아닌 지역에서 나온 거는 크레망이라고 통칭을 해요. 이 부르고뉴에서도 크레망이 나와요. 그래서 크레망 디 부르고뉴, 알자스도 있고 쥐라, 루아르, 보르도 이런 지역에서 크레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의 지역으로 있어서 몽타뉴 드 랭스라고 해서 보통 샴페인 많이 드시면은 랭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몽타뉴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피노누아가 밭에서 가장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볼랭저나 에글리우리 같이 조금 복합미 있고 구조감 있는 그런 와인들이 나오고 이제 꼬트디 블랑이 가장 프리미엄 산지입니다. 여기 밑에 파란색 꼬트디 블랑. 샤르도네가 메인이고 그 가장 비싼 살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빌라드라 마른 이제 피노 메니에를 메인으로 이제 와인을 만들고 있고 이 빌가로 살몽이라는 생산자가 이쪽에서 대표적인 그 샴페인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는 꼬뜨드 바, 꼬뜨드 세잔이라고 해서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RM 생산자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형 하우스들은 한 900만 병, 막 1000만 병 이렇게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 RM 생산자들은 한 해에 한 5만 병, 이제 우리 마시는 것들이 대부분 RM 생산자들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그런 RM 생산자들이 많은데 이쪽도 이제 피노누아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의 이제 역사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샴페인 이제 돈페리뇽이 샴페인의 창시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샹파뉴 지역에서 화이트 레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어느 날 지하 가부에서 이제 와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 샴페인 안에 그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스파클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따갖고 돈페리뇽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샴페인의 대명사처럼 요즘에 불리고 있죠. 그리고 샴페인 포도 품종은 이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그래서 이 샤르도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섬세함과 미네랄리티를 담당을 하고 보통 샤르도네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시트러스, 레몬 이런 위주로 나요. 그 향이.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는 적포도 품종인데 확실히 레드 품종이다 보니까 이 피노누아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바디감이 더 있어요. 묵직해집니다. 그리고 살짝 스파이시한 느낌과 약간 청포도에서 오는 체리 이런 것들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피노누아가 많이 들어가면 좀 더 볼륨감이 있어진다.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 피노메니에는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샤르도네가 골격을 잡아주고 피노누아가 볼륨을 형성한다면은 피노메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꽃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샴페인의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샴페인 제조 과정인데 포도를 손수하게 해서 그 즙을 짜낸 다음에 즙을 짜낸 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포도 블렌딩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렌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샹파뉴 지역이 매해 기후가 동일하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해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떤 해에는 뭐 서리가 많이 내렸다가 어떤 해에는 굉장히 샴페인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의 그런 날씨가 제공될 수 있는데 매년 똑같은 기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샴페인 하우스에서 과연 균일하게 내가 만드는 샴페인이 동일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블렌딩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나오는 샴페인이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너무 묽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리저브라고 해갖고 뭐 98년부터 99년, 뭐 2002년, 2008년, 2020, 뭐 19년 이런 식으로 지하 가부에다가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묽어진 해에는 뭐 2008년 같이 굉장히 좀 강건한 구조감이 있는 그런 포도를 블렌딩을 해갖고 약간 그런 산도가 부족하면 이렇게 넣고 해서 그런 식으로 블렌딩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 블렌딩이 되게 중요한데 요거에 예를 들기 위해서 크룩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굉장히 비싼 그런 샴페인의 대명사인데 이 크룩은 이제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이제 요 위원들이 블렌딩 위원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자기네들 해왔던 250개의 그런 빈티지 와인들을 그리고 15개 리저브 와인들을 쫙 이렇게 연도 표시 안 하고 블라인드로 비교를 해요. 블라인드로 비교해갖고 오늘은 이렇게 조합해보자, 이렇게 조합해보자 해갖고 최적의 그런 블렌딩 비율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포도 품종 3개가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메니에잖아요. 그러면은 샤르도네를 뭐 55%, 뭐 피노누아를 30%, 나머지 피노메니에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계속 올해에 만들 그 비율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블렌딩 비율을 정했으면은 이제 그 비율대로 이 병 하나에 샤르도네 50%, 피노누아 30%, 피노메니에 20%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 효모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효모하고 당을 일부를 넣어요. 그래서 당을 일부를 넣으면은 이제 병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효모가 그 당을 먹고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을 이제 분해를 하거든요. 샹파뉴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생산 방식이 이제 르미아주라고 해서 이제 효모를 넣으면은 이제 자기 소임을 당한 이제 효모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효모들이 약간 딱딱한 고체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은 와인을 이렇게 눕혀요. 대각선으로. 그러면은 이 밑으로 이제 효모 찌꺼기가 다 모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에 이제 이게 다 병을 이렇게 대각선을 꺾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6시간에 한 번씩 조금씩 돌리다 보면은 이 효모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둥그렇게 다 모이게 되죠. 그 뚜껑을 열자마자 이제 안에 기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효모 찌꺼기가 펑 하면서 이제 발사되면서 그 효모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도사주라고 해갖고 당을 일부 넣습니다. 당하고 약간 리저브 와인을 조금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을 몇 그램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당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먹는 게 브릿이에요. 브릿이 보통 그냥 드라이한 거. 그리고 조금 더 드라이한 거는 엑스트라 브릿. 요거 2개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릿이 그냥 기본적인 당도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리고 데미색 정도까지 외우면 돼요. 데미색이 살짝 달콤한 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모스카토 드시면 그게 데미색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샴페인 뒤에 보시면은 이제 도사주가 몇 그램이다, 뭐 1g이다, 뭐 5g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이제 그램수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당분이 있는 단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고루 주몽이라고 해갖고 이제 아까 그 병 따개를 땄을 때 이제 효모가 분출하는 그거를 대고루 주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 샴페인이 얼마나 신선하고 프레시한가를 그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샴페인 뒤에 이제 라벨을 보시면 대고루 주몽이 지금 2026년인데 2024년이라 했으면 그때 뚜껑을 따고 당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신선한, 예를 들어서 한 2018 대고루 주몽이라고 하면은 뭐 보관돼 있다가 판매가 된 그런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르크를 밀봉한 다음에 전 세계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샴페인의 종류는 그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제 NM과 RM인데 이제 NM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파이프 아이직 같은 모에샹똥 이런 건 NM이에요. 그래서 샹파뉴에 있는 생산자들한테 포도를 사와갖고 자기네들 기준에 막 이런 모에샹똥이 생산량이 한 연간 900만 병 막 이렇게 돼, 1000만 병. 그러니까 약간 거의 공장처럼 찍어내는 걸 이제 NM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RM은 자기 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앞마당에 이제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앞에 있는 포도를 수확해갖고 자기가 나름대로 블렌딩 비율로 해서 이제 포도를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RM 생산자들은 맛이 매년 조금씩 달라요. 이제 어떤 결은 비슷하겠지만은 어떤 해에는 약간 좀 산도가 굉장히 높은데 다른 해에는 산도는 좀 얕고 바디감이 조금 더 묵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RM 샴페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해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RM 샴페인은 산화 뉘앙스라고 해갖고 약간 와인을 양조할 때 조금씩 산소가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개입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꼬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샴페인을 마셨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산화 뉘앙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블랑드 블랑과 블랑드 누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블랑드 블랑하고 블랑드는 다 똑같죠. 그 블랑드 누아가 이제 피노 누아죠. 적포도. 그래서 적포도로만 만드는 건 블랑드 누아라고 하고 이제 적포도가 아까 세 개 품종 샤르도네, 피노 누아, 피노 메니에인데 피노 누아하고 피노 메니에가 적포도예요. 그래서 이 적포도로만 만든 게 블랑드 누아. 그리고 이제 샤르도네 100%로 만든 게 블랑드 블랑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시한 느낌이 들면은 그건 이제 피노 계열의 블랑드 누아일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블랑드 블랑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섬세하고 그다음에 버블도 굉장히 작고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이제 블랑드 블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RM 샴페인의 특징 자체는 이제 자기 앞마당에서 포도를 키우다 보니까 수확량이 작아요. 뭐 1년에 5만 병? 요 정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이 보통 RM 샴페인은 대부분 뭐 한 8만 원, 9만 원부터 시작해요. 가장 엔트리급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뭐 산화 뉘앙스, 꼬냑 향도 나고 좀 뭐 흰꽃 향, 일반적인 흰꽃 향보다는 베르가모트 향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맡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향과 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 RM 생산자들이 이제 바이오 다이나믹이라 좀 내추럴스럽게 와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뭐 이산화황 전혀 쓰지 않고 만들다 보니까 맛 자체가 엄청 퓨어해요. 그래서 RM 샴페인을 처음에 드신 분들은 너무 밋밋한데 내가 아는 그런 빵향 브루쇼 향도 안 나고, 그러니까 커피로 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런 초콜릿 향이나 묵직한 게 아니라 뭐 에티오피아 이렇게 드립으로 마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샴페인 입문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이제 스페인 까바도 그런 샹파뉴 생산 방식처럼 이렇게 병에서 숙성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박한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거를 처음에는 좀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샴페인에 넘어가지 말고 크레망, 아까 이제 샹파뉴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크레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하게 굉장히 그런 브리오시 향 나고 너츠 향 나지만은 탄산이 별로 없어요. 기포 차이라고 하는데 밋밋한 화이트 먹는 느낌? 크레망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향은 비슷해요. 그게 크레망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모에샹똥 같은 그런 베브클리코의 7만 원대 샴페인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대로 샴페인이 갖추어질 그런 향과 맛이 나타나죠. 이제 버블도 되게 작은데 기포가 많아서 딱 마시면은 또 입을 꽉 채우고, 그리고 레몬 시트러스의 시큼한 향도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약간 고소한 견과류라든지 빵향 브리오시 향 같은 그런 달달한 그런 맛이 있어서 훨씬 더 좀 우아한 느낌, 좀 고급스러운 느낌. 이제 7만 원대 샴페인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드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돈페리뇽을 가는 거예요. 돈페리뇽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돈페리뇽은 제가 한 3, 4년 전에 이제 아까 샹파뉴 지역의 가장 그레이프 빈티지 2008이라고 했잖아요. 2008이 그때 딱 첫 출시가 돼서 제가 돈페리뇽 2008을 마셨어요. 따서 마셨는데 너무 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레몬즙을 그냥 꽉 짜놓은 거를 원샷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니까 이 고급 샴페인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엔 저도 와인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2008년은 워낙 그런 숙성 잠재력이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그 바로 출시될 때 마시면 안 돼요. 최소한 한 10년? 2008년에 나온 10년 후 정도에 그걸 마셔야지만 그 짱짱했던 그런 산도나 그런 미네랄이 이제 서서히 둥글둥글해지고 병에서 숙성을 하면서 뭐 다양한 스모키 향이라든지, 그러니까 돈페리뇽 특징 자체가 약간 스모키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 탄약, 그 남자들은 그 군대에서 사격할 때 이렇게 탄피 향이 있죠.
그 향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그런 돈페리뇽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향이고, 그리고 이제 구수한 보리차 향이 나요. 그게 이제 오크 숙성하고 병 숙성하면서 나는 그런 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급 샴페인의 그런 복합적인 그런 향을 한번 경험을 하면 이제 못 내려가요, 밑으로. 그래서 돈을 모아갖고 이제 그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돈페리뇽 먹자 해서 같이 이제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샴페인의 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까바 까레막 먹고 중급장의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찰사이직이 정말 제가 추천하는 게 이제 제가 모에샹똥 계속 먹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자 해서 10만 원대 먹은 게 찰사이직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되게 섬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섬세함이냐면은 이제 베브클리코나 모에샹똥은 그래도 버블이 좀 투박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10만 원대 차이 사이즈로 넘어오니까 정말 작은 버블이 그러니까 입안에 약간 팝핀이 터지는 것처럼 자글자글하면서 되게 산뜻한 그런 산도, 그 다음에 고소한 너트 향에 딱 입안에 딱 머물고, 네, 피니시도 되게 길어요. 딱 마시고 나면은 한 7, 8초 정도 이렇게 귓볼까지 이 시큼한 산도가 쫙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딱 느낀 다음에 와, 진짜 고급 샴페인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샬사이즈인데, 이제 최근에 수입사가 바뀌면서 가격이 한 7, 8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빨리 드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수입사가 이제 들어오면은 아마 뭐 바로 올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10만 원, 11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샴페인이고, 그리고 이제 RM 샴페인 중에서는 좀 괜찮은 게 와리 라망디에라고 있어요. 이제 이 샴페인이 그 자크셀로스라고 이제 RM 샴페인에서 가장 프리미엄 샴페인 메이커인데, 거기에 이제 이니셜이라고 90만 원짜리 샴페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이 라망디의 기본 엔트리급 브리가 그 정도 느낌까지 약간 그 산화 뉘앙스라고 해서 약간 꼬냑 향 좀 나고 산도도 되게 진하고 약간 볼륨감 있는 그런 스타일. 예전부터 계속 콜레리 그 추천했던 이유가 이제 요 급들이 이제 RM 샴페인은 굉장히 프리미엄 급이에요. 그 자크셀로스가 이제 가장 기본 엔트리 라인이 이제 이니셜이라는 샴페인인데, 그게 뭐 시중에도 없지만은 해외 직구를 해도 한 90만 원 정도에 한 병에. 그래서 근데 실제로 마셔보면은 이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가격이 높은 이유는 생산 수량은 굉장히 적은데 유명해지다 보니까 뭐 중국 부호가 한 뭐 몇백 병 사고 어디서 수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늘어났지만은 이제 물론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은 9배 정도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그런 와인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한번 드셔보시면은 좀 다르긴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M 샴페인 생산자고 솔레라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RM 샴페인 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가예요, 혁신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딱 이 시스템을 설계한 후부터 모든 RM 생산자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는 뭐 위스키는 잘 모르지만은 위스키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오크통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탑으로 쌓아놓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갖고 밑에 조금씩 이렇게 와인을 흐르게 해요.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그런 와인을 병입을 해갖고 이제 와인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뭔 차이가 있냐면은 그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다음 목구통으로 내려오면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개입이 돼갖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산화 뉘앙스, 약간 꼬냑 향이 나는 게 이런 솔라라 시스템, 그러니까 그 와이너리 그 설명란에 우리는 솔라라 시스템 만들어 하면은 거의 99% 이상 약간 꼬냑 향이 나요. 우리가 효모 찌꺼기가 이제 분출되면서 이제 그 빈 공간만큼을 이제 당하고 이제 리저브를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자주 양이 몇 그램에 따라서 이 당도가 결정된다. 근데 이 자크셀로스는 거의 도자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됐어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당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자주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솔라리 시스템과 사나니앙스, 최소한의 도자주가 하나의 그런 RM 샴페인 생산자들의 트렌드가 되면서 지금 모든 그런 RM 샴페인이 이렇게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살롱이 평균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자크셀로스, 돈페리뇽 이제 P2가 가장 비쌉니다. 살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샤르도네 100%로만 만들어요. 블랑드 블랑만. 이제 여러분 블랑드 누아와 블랑드 블랑의 차이를 거의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미하고 산도 중심이고 레몬 시트러스 위주인데, 그러면서 살롱이 비싼 한 병에 200만 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숙성 잠재력이 있는 그런 포도를 최소 한 15년, 20년 숙성을 시키는데, 이제 그 병 안에서 포도가 숙성 잠재력이 없으면은 버티다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워낙 좋은 포도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고 그 안에서 향들을 막 피어나는 거예요. 막 크리미한 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홍삼 그런 오크 숙성에서 나는 홍삼 뭐 아니면 보리차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산도도 짱짱하고 볼륨감도 있으면서 약간 입자는 작고 기포는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모든 걸 한 번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살롱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마셔보시면은 보통은 샴페인 중에서 향은 별론데 맛이 되게 좋은 게 있고, 네, 향은 되게 좋은데 맛을 보면은 맛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살롱은 무조건 다 둘 다 향도 되게 좋은데 이제 맛 되게 좋은 그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해도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그런. 1905년부터 매일 생산하지 않고 빈티지로만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와인 종류 중에서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마시는 아까 모에샹똥 같은 경우에는 넘빈이에요, 넘빈. 그래서 빈티지가 없습니다. 빈티지가 없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2018을 베이스로 해갖고 리저브를 막 블렌딩 하기 때문에 어느 빈티지라고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빈티지라고 적지를 않는데,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빈티지를 적은 샴페인을 보시면은 더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은 2011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 샴페인을 리저브 블렌딩을 하지 않고 2011의 포도만으로 와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빈티지는 매해 있지가 않아요. 어떤 해에는 경작이 안 좋았을 때는 빈티지 출시를 안 하거든요. 넘빈 같은 경우에는 보통 7, 8만 원 정도 한다면은 빈티지는 보통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살롱 같은 경우에는 오직 샤르도네만으로만 만들고 빈티지만 출시를 합니다. 좋은 해에만 출시를 해요. 2012 빈티지가 국내 수입이 120병 됐어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8빈이 샹파뉴에 되게 좋은 빈티지라고 했잖아요. 8,000병밖에 생산을 안 했어요. 세계 50개국에 수출하는데 2008 빈티지 8,000병 가지고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국가별로 500병씩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롱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하 셀러에 10년 숙성을 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최소 20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장 얻어 마신 게 1999 빈티지였거든요. 근데 뭐 거의 한 25년 됐잖아요. 딱 오픈했는데 정말 너무 산도가 프레시한 거예요. 타닌도 엄청 버블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조금 별로였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숙성향을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마셨을 때 너무 프레시하고 레몬 시트러스 향 위주로밖에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었는데, 이제 잔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온도 올리고 하니까 그때부터 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복합미도 있고. 그래서 아까 콜레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오픈하자마자 좀 너무 차갑게 칠린된 상태인데 오픈하자마자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기포도 좀 빠져 보이고 약간 화이트 같은 느낌도 들고 향도 조금 밋밋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좋은 샴페인들은 이제 차갑게 칠링하고 오픈한 다음에 한 10분, 15분 정도의 병 상태로 놔요. 이따가 한번 드셔보시면은 지금은 딱 드시면은 기포가 꽉 찰 거예요. 입안에 꽉 차요. 정말로. 버블이 꽉 차고 향도 레몬 시트러스 위주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스모키함도 있고 미네랄도 좀 강조되면서 약간 흰꽃 향 이런 것도 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샴페인은 조금 브리딩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도 지금은 이제 테이스팅 잔이긴 한데 이렇게 큰 잔. 큰 잔에 마시면은 이제 물론 버블은 손해를 볼지언정 이제 향이나 맛을 훨씬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테이스팅 노트는
향에서는 화이트 플라워, 자스민, 베르가못 그 향수에 이제 베르가못 향이 있죠. 약간 콤콤한 그런 향 있잖아요. 그리고 구운 사과. 이제 구운 사과랑은 조금 약간 갈변된 사과, 조금 산패된 그런 사과 그런 느낌이고 이 헤이즐넛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그런 숙성을 한 10년 이상 한 샴페인들은 이 명숙성에서 오는 그런 커피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솔티드, 약간 캐러멜인데 살짝 그런 소금기 있는 그런 캐러멜, 그런 향들이 좀 난다. 크리미한 질감, 약간 굉장히 부드럽고 요거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979년도에 처음 이제 포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크룩의 철학 자체는 그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퀄리티의 와인을 만든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크룩을 사시면은 지금이 173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173번째 에디션이다. 이제 매해 에디션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크룩은 사실 어느 샴페인 하우스든 마찬가지로 가장 엔트리 라인, 가장 저렴한 게 그 생산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크룩도 절대 처음부터 빈티지로 가지 마시고 이 노란 이게 이제 넘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73인가 아마 지금 그럴 건데 이걸 드시면은 아 크룩은 와인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마시고 지금 한 38만 원, 39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3 에디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7 빈티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2001년부터 13개 그 연도에 와인을 블렌딩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그 리저브 블렌딩이 아니라 멀티 빈티지 블렌딩이에요. 그 뭐냐면은 다른 와인들은 이제 리저브에서 숙성된 와인을 하는데 그 크룩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를 섞어요. 빈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크룩이 2011 빈티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리저브가 아니라 빈티지를 만든 그 와인 일부를 섞어갖고 여러 가지를 섞는 그런.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비싼 게 크룩에 제일 비싼 게 당보네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인스타나 쇼츠에서 약간 밈으로 돌았던 게 그 최고 샴페인 중에서 이제 당보네를 거기서 최고라고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보네가 이제 크룩에서는 가장 비싼데 그게 바로 블랑 드 누아입니다. 피노누아와 100%로 만드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인 뭐 5, 6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빈티지 2011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피에로 마켓에서 한 49만 원? 그 정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약간 지구온난화로 인해 갖고 이렇게 잘 열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2008년 같은 경우에 딱 마셨을 때 너무 진한 그런 레몬 즙향만 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금세 이제 쉽게 잘 열리는 그런 와인이어서 저는 굉장히 맛있게 마셨어요. 2011도. 그래서 이것도 뭐 핸들링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미리 오픈하고 한 15분, 20분에서 이제 온도 올리면서 천천히 하고 그러면서 옆에 와인 칠링 좀 놓으면서 살짝 온도 너무 올라가면 다시 넣었다가 한 10분 넣었다가 빼고 이 정도로만 컨트롤 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11 빈티지 와인을 이제 이 홈페이지에 설명하는 거는 약간 여름 살구와 화이트 프루트 향 그리고 약간 바질잎, 그러니까 허브 뉘앙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멘톨의 그런 시원한 향과 감초향. 그러니까 보통 감초가 레드 와인에서 느껴지는 건데 보통 이제 한약방 가면은 느껴지는 그 한약재 뭐 그런 거에서 약간 달달한 한약재 그게 이제 감초인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지금 계속 느껴지는 그런 스모키함 그리고 뭐 그런 타임 라즈베리 로즈베리 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